이민 올 때 다들 뭐 이유가 있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애들은 핑계였고 내가 이민 오고 싶어서 한국에서 뭐 한 40년 정도 살아봤고 뭐 한국에서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 했던 일은 원래 제가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라서 프로그래밍 하는 쪽을 주로 했었고 프로그래밍을 대략 한 10년 정도 했죠.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썼고 IT 직종이 특히나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좀 3D 직종에 가깝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랬었고요. 실제로 일하면서 거의 주말 없이 일하는 경우들도 많았었고 또 뭐 심지어는 어떤 날은 뭐 생일날 쉬는 날 갑자기 전화를 받고 훈련 나가야 되는 일주일에 쪽을 고민을 했었는데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중장비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제 중장비를 가려고 했던 그 학교의 그 과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국제 학생을 받아주지를 않는 과였었고 그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쪽하고 비슷하긴 한데 뭐 트럭 쪽을 정비하는 쪽도 괜찮은 직업이다. 그래서 그쪽은 어떻게 했냐라고 추천을 해줬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 끝에 트럭 정비하는 쪽을 직업으로 정하게 됐죠. 이 직업을 선택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이 관련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캐나다에 가서 관련된 교육을 받으려고 이제 계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학교를 정했었고 이제 트럭 정비하는 과를 입학을 하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그 교육을 받는 동안에 이제 가족들의 생계 부분이 1차적인 문제였고요. 그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이 교육 과정이 뉴브런직이라는 이 주에서는 1년짜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1년만 버티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직업을 구해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그 첫 번째 1년을 버티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했던 거는 캐나다의 대부분의 주가 그렇겠지만 지금 있는 이 주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한테 제공해주는 그 스튜던트 론이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1년 정도 교육 과정을 듣게 되면은 제가 다녔을 때 기준으로 한 13,000불 수준,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000만 원이 좀 넘는 정도의 돈을 이제 생활비 플러스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돈들, 그러니까 학비, 뭐 교재 구입 등등의 이제 그런 비용들을 충당하게끔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들이 첫 번째로 좀 많이 도움이 됐었고요. 그리고 원래 한국에서 넘어올 때 가져왔던 약간의 이제 생활비를 좀 추가해서 뭐 1년 정도 버티는데 뭐 크게 무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다른 일을 하지 않고도 수입을 만들지 않고도 1년 정도는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수업하는 내용 자체는 이제 대부분 그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면은 거기 안에서 쓰는 어떤 단어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들 또는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예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숙지만 하고 있으면은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거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국 사람들이 한 10여 명 정도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졸업할 때 그 10여 명 중에 90% 이상은 다들 아널스 그러니까 그 우등 졸업 또는 이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느 정도 보통 정도의 영어 실력과 보통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여기에 오면은 충분히 여기 안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 수업 들은 결과도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거는 이 관련된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정도
그리고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정도의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하고요. 나머지는 본인 스스로 해야 됩니다. 다만 이력서를 이제 처음 쓰기 때문에 영어로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약간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커버레터라든지 이력서라든지 그 쓰는 부분에 대한 것도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기본적인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마다 취업이 되는 그 정도의 차이들이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게 트럭 정비이기 때문에 비슷한 쪽을 좀 예를 들겠습니다. 자동차 정비하고 중장비 정비가 있는데 자동차 정비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하는데 사실 좀 힘이 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고요. 그리고 대부분 영세한 작은 샵들입니다. 그런데 트럭 같은 경우는 대부분 큰 회사들이고요. 그리고 수요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 트럭 정비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 졸업을 했는데 19명 이상이 다 취업을 바로 했었고요. 자동차 정비 같은 경우는 100명이 넘게 졸업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한 절반 정도밖에 취업을 못한 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장비 같은 경우는 취업이 잘 되는데 다만 안 좋은 것은 바깥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그 조건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캐나다에서 추운 겨울에 밖에서 일을 하는데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비해서 트럭이 대략 한 1.5배 정도 높고요. 그리고 중장비는 자동차에 비해서 1.5배에서 2배 사이 정도로 높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취업을 했을 때 12불에서 13불, 잘 받는 경우에 13불 정도 받았고요. 제가 취업을 했던 트럭 정비 같은 경우는 첫 시작이 15불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장비는 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정보는 없고요. 라이센스를 따면은 보통 한 25불 정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라이센스 따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한 4년 내지 5년 정도 걸리고 5년 후에는 대략 한 20불대 중반에서 시작을 할 수 있고 그 자기 경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은 한 6, 7년, 7, 8년 정도 되면은 30불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올려서 밥을 같이 먹어야 되고 일을 같이 해야 되고 같이 잡담을 하고 같이 농담을 하는 이제 그런 환경이 하루 종일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적응하는데 좀 부담을 느끼는 성격이라면은 직장 생활을 하는 데는 좀 아무래도 힘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언어는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다 습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성격만 잘 맞출 수만 있으면은 그러한 언어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